안녕하세요. 마음의 파수꾼 김정현입니다. 네, 김정현 씨 30대 초반이고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핸드폰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지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대학원에 가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는 현재 신경정신과 클리닉에서 상담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경정신과의 의사분 말고도 이렇게 상담 치료사분들이 따로 있는 모양이죠? 네, 의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약을 많이 쓰시고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 치료사가 따로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네,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상담을 하는 거죠. 심리 검사도 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오시면 이제 저희가 상담 치료를. 그 환자가 원할 경우입니까? 아니면 기본으로 상담 치료를 한 다음에 의사분을 만나는 겁니까? 처음에 내진을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보통 먼저 하세요. 종합심리검사라고 해서 심리검사를 하세요. 3시간 정도가 걸리는 검사가 있어요. 검사를 하고 진단이 내려지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상담으로 오고 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약을 쓰고 거의 대부분 상담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상담 치료사로서 이제 심리적인 걸 이제 많이 이제 여쭤보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앞에 심리학 박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 이렇게 얘기 좀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DJ 오디션에 네. 이게 상담을 하시는 분이 나오니까 네. 아주 그냥 국민 DJ 오디션이 품격이 올라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지금 그럼요, 암만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지요. 치유를 원하고 힐링을 원하는 시대잖아요. 그럼요. 야,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그 아주 그냥 적절한 때 제때 나오셨어요. 저 심리적으로요. 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심리적으로 상담 치료사가 나와서 품격이 높아지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전에 인명구조도 안 하고 앉아있던 저분은 그럼 걔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김동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얘기해 보시면 알겠죠. 뭐 이제. 라이프 가이드인데. 갑자기 무슨 심리학을 아니 한다고. 이제 그만큼 반갑다는 표현이고.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근데 원래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에요? 그렇지요. 예, 공순입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들은 거의 우리가 지금 출연자 같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네.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더 좋고 시너지가 나오는 게 왜냐면 그냥 상담만 공부한 사람들은 현실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직업, 저런 아픔, 고민, 갈등한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렇습니다. 깊이가 있고. 예.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흐뭇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미지도 또 아주 그냥 소녀 같으신 이미지인데요. 지금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나고 제가 네. 저기 삼겹살 먹자고요? 알겠습니다. 삼겹살 좀. 네. 요즘에 상담하러 오시는 특히 이제 우울증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네네. 사례가? 실제로 우울증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볍게 정말 우울증이라고 진단이 나오지 않아도 요즘 우울증이랑 단어를 너무 쉽게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우울하신 분들도 많고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고립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우울증이 걸리면 참 어렵다, 힘들다, 고치기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약물 네. 치료로도 가능한가요? 네, 약물 치료 좀 위험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요즘은 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감기 같은 거다. 그러니까 약을 써야 된다. 무조건 정신적인 거라고 치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라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위험할 수 있어요. 우울증은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멜랑콜리한 그런 네. 가벼운 우울증부터 그런 거 말고 예. 정신과적으로 뇌에 약을. 이상이 있는 그러니까 호르몬 자체가.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뇌의 병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약을 쓰셔야 돼요. 이건 응급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마음의 병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호르몬 자체가 신경절단 물질이 잘못된 곳에 이렇게 분포가 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으로 잡아줘야죠. 갔다가 다른 곳에 예전보다 넣어줘야죠. 훨씬 부작용도 적고. 네네. 그래서 요즘 좋아요. 주변 효과가. 분들 보면은 그냥 너무 쉽게 나 요즘 좀 우울해. 나 우울증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 자가진단법이 있습니까? 증세가? 네, 사실은 좀 위험해요. 내가 나 우울증이야 이렇게 되긴 상당히 위험한 거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자기의 모습을 잘 관찰을 해보시고요. 식욕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만사가 귀찮거나 누가 전화도 받기가 싫다거나 그 집 밖에 안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혹시 내가 이제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도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좀 애가 이상하다 싶으면 삘이 오잖아요. 맨날 연락하다가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잘 다니던데 안 나온다던가 뭔가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 먼저 좀 손을 뻗어주시고 끌고 나오셔야 아, 주변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이 촉이 와요.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징징대는 게 아니고요. 쟤 왜 저러지 싶은 정도 이렇게 친한 분들 그리고 특히 가족분들 근데 가족분들이 오히려 많이 못 느끼세요. 아니 그런데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나왔는데 제가 좀 위궤양이 있어요. 잠깐 병원 좀 다녀올게요. 이런 말은 쉽게 해도 제가 좀 상담 좀 받고 올게요. 잠깐 병원 좀 다녀올게요. 이런 말 사실 못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여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이어도요.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저하게 돼요. 맞아요. 이게 왜 그렇죠? 왜 상담받는 걸 되게 왜 좀 꺼리는 경향이 있나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 현실상 몸에 있는 상처는 빨리 가서 치료를 하지만 이 마음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받아들인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상담받으러 간다면 뭔가 정신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생활이 되게 어렵거나 큰일이 난 것처럼 그리고 뭐 보험이 안 된다 예, 뭐 오만 예.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상담이라는 거는 물론 질환일 경우에 정신질환일 경우는 약을 써야 되지만 상담일 경우에는 잘 기능하는 사람을 좀 더 잘 기능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 고속도로 입구에 가다 보면은 굉장히 큰 건물인데 병원에 크게 간판에 정신병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같이 아시 어딘지.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뭐 요즘 노래 가사도 그렇고 모든 걸 영어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신경정신과를 좀 이렇게 좀 다른 표현으로 좀 한번 바꿔주는 것도 어떤가. 왜냐면은 괜히 신경정신과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선입견들이. 바꾸시는 예.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맞아요. 편하게 그냥 우리가 가볍게 친구 만나듯이 차 한잔 하듯이 가서 그냥 얘기 좀 치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신경정신과 왜 그러고 그게 이제 이게 문제더라고요. 낙인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실제로 기록에 남아서 취업이라든가 나중에 군대 문제에 다 연결이 됐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없애고 있고 그 지금 김승현 씨 말씀하신 대로 이름도 많이 바꾸고 있고 예. 맞아요.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야 되고 마음이 아프거나 뇌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또 신경정신과 도움을 받아야 돼요. 꾸준히 치료하고 또 우리 그 김정현 씨 같은 분 만나서 상담 치료하고 그러면 신경정신적 문제는 이제 많이 이제 좀 치유가 되는 편입니까? 네, 실제적으로 호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꾸준히 하셔야 돼요. 보통 상담 생각하시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만 할 수는 없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제가 30년 넘게 살았는데 1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100번을 받는다고 해도 100시간이잖아요. 그럼 그래봐야 닷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꾸준히 오랫동안 받으시면 분명히 네. 효과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혹시 저희가 미처 그렇게 나오셨는데 물어보지 못해서 하시 못한 말씀 있으면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 그냥 쭉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먼저 앞에서 너무 이렇게 길을 다 빼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정신없이 듣는 바람에 뭐 지금 제가 저기 수영장하고 병원하고도 틀리지 않습니까? 네. 전혀 별개의 분야죠. 전혀 별개. 하지만 저희가 병원에 이게 좀 힘든 사람들을 마음 힘든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권유하는 게 사실은 햇볕을 보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분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김동원 씨처럼 이렇게 사시면 좋죠. 건강에는. 감사합니다. 정신적 건강에. 김동원 씨는 성격도 좋고 에너지도 넘치고 우울할 틈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네, 더군다나 볼 수가 있죠. 예. 햇빛이 많이 쪼이잖아요. 땡볕에서 이러기 네. 때문에 우울할 틈은 없어요. 이제 네. 가을 되면 어떻게 될지.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거쳐갈 시점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가을 걱정됩니다. 김정현 씨는 그렇죠. 지금 도전자가 아니고 우리를 지금 치료하고 있어 상담으로. 그렇지. 최청호 박사. 그렇죠. 네네. 박사님 앞에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지금 안정이 돼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김정현 씨는 그 굉장히 미모의 여자 상담 치료자신데 혹시 남자 환자분께서 뭐 상담이 끝나면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은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 네, 예.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라고 보겠습니다. 상담에만 전념하실 네, 수 있는 오랜 그런 시간 상황. 기다리다 네. 보면은 그래야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면 한 방에 꽃등심 먹자는 남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삼겹살 10번보다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병원에 수영장에서 병원입니다. 이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작년 정월 초 어떤 부부가 아들로 보이는 청년을 대동하고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은 희노애락의 기미가 없는 이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 어디에서도 삶에 대한 에너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백지 같은 표정이었죠. 삼수생이었던 청년은 한 달 전 수능 때는 아예 시험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답니다. 재수에 실패한 뒤로는 1년 내내 두문불출, 아예 문 밖을 나서지 않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를 입에 달고 살던 부모님은 이러다가 애 잡겠다 싶어서 사정사정 빌고 빌어서 그날 아이를 끌다시피 병원으로 왔던 것입니다. 청년은 그 후로 2달 동안은 부모 손에 이끌려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람 마음을 청진기나 엑스레이 같은 걸로 찍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껏해야 내담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으로 마음 상태를 더듬어 볼 뿐입니다. 간신히 몇 마디 말을 섞는가 싶으면 어느새 창밖이나 바닥을 응시한 채 10분이 넘도록 침묵을 유지하기 일쑤였습니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며 기다리고 버텨야 했습니다. 세상으로 향한 모든 문을 차단해버린 청년이 그나마 빼꼼하게 열어둔 창문이 바로 저였으니까 말이죠. 그 청년은 그렇게 매주 한 번씩의 만남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부모 없이 혼자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2어 차례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는 와중에도 매주 한 번씩 겨우겨우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이 시작된 지 7개월째로 접어든 어느 여름날 그 청년이 말문을 열더군요. 병원에 오는 길에 보니까요. 검도 배우는 데가 있던데요. 어렵겠죠? 제 마음속에 반짝하고 그 전구가 켜졌습니다. 그 친구가 몇 년 만에 세상에 관심을 보인 첫 번째 일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너무나 참 반가웠지만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청년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주 후 상담 시간에 검도를 신청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었고 또 몇 주가 지난 후에는 다시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중순쯤 청년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붙었어요. 연고대도 아니었고 서울대도 아니었지만 인서울대학이었지만 저로서는 하버드대 합격 소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기뻤습니다. 요즘 상담 치료 시간은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태반을 채우고 있습니다. 장소만 달랐지 여느 커피 전문점에서 나누는 얘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슬슬 이 상담 치료를 끝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그 청년이 거친 세파에도 굴하지 않고 힘써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방주연이 부르는 당신의 마음이란 노래입니다. 저보다 한 세대 윗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여기 선생님들 다 좋아하셨던 노래죠? 네, 웃고만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도 참 이 노래 좋아하셔가지고 자주 흥얼거리셨어요.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면은 코도 그릴 수 있고 입도 그릴 수 있고 사람 얼굴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려낼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제가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자주 이렇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오직 마음이라는 것으로만 열 수 있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던 그런 벽도 제가 진심 어리게 그 마음으로 계속 다가서면 어느새 벽이 문이 되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